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양산 가산 산단공사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돼 멸종 위기식물인 가시연꽃 서식지 훼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217.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새 정부에 전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들어봅니다.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경남경찰은 하루 전날인 18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본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경비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도 대표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양산에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꽃 서식지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허리까지 푹푹 빠지고 하천은 진흙탕, 아파트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양산 가산산업단지공사 인근 상황입니다. 67만 1,300제곱미터, 축구장 94배 규모의 광아랑 공사는 지난해 15년 만에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 그러나 현장은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토사 유출을 방지할 침사지는 불과 몇 곳, 비산먼지를 막을 방진망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낙동강 지류에 흙탕물이 있는 것을 보니까 강우 유출을 고려하지 못한 침사지가 설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침사지가 좀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5월 2일 양산에 비가 온 뒤 닷새 뒤 주변 하천입니다. 맑은 양산천 보류와 달리 산단 인근의 모든 하천 지류는 황토색 흙탕물로 변해 있습니다. 토사가 유입된 것입니다. 공사장과 이어진 여러 배수로에도 50cm가 넘게 흙이 쌓여 있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산단과 인접해 있는 하천입니다. 바로 도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물을 보시면 왠지 황토물처럼 좀 붉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식물들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마치 느낌이 뻘처럼 좀 발이 푹푹 빠지고요. 그리고 한번 발걸음을 떼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곳이 얕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는 자칫 큰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단 아래쪽은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수변공원과 어린이 교통공원. 지역민은 두렵습니다. 뻘처럼 변한 하천 바닥과 곳곳에 섬을 만든 토사. 어떤 상황인지 흙을 퍼내봤습니다. 표층은 머드팩과 같은 찐득한 진흙. 그 밑으로 썩어가는 푸른색의 흙을 걷어내고 나서야 모래층이 드러납니다. 미세한 화장품보다 더 미세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슬기라든지 고기 치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살 수가 없죠. 수생식물이 살아가는데 광합성은 필수. 불특정 오염물질이 섞인 흙탕물과 뻘이 막은 환경은 식물의 광합성을 차단하고 생물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죽음의 땅이 됩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산단주류가 흐르는 이곳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꽃 서식지라는 사실입니다. 가시연꽃 서식지로서 공사하기 전에는 물이 상당히 맑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들이 이렇게 산란 집도 때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가다한 토사로 인해 유출로 인해 그 가스연꽃 자체가 지금 손실된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사업 시행 전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지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거나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사업장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저기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조치를 해보고 줄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시설물 소관 자체가 양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조성을 해주는 게. 우려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비산먼지 장치입니다. 인도 공사 규모면은 대기 배출이 약 한 4, 5등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방지 시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 기록부를 작성해서 관리 감독 기관이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공사가 멈춘 지난 6일 현장과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1,3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은 모처럼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쓸고 닦아보지만 비산먼지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반을 깨는 작업까지 이뤄져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민이 말하는 건 주민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민들의 건강과 그 피해 상황을 시청이나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 많은 시정 요구를 해서나 전혀 진전도 없고 저희들은 억울하게 지금 마지못해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경남개발공사.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넓은 현장을 단 2대의 살수차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에게 주민과 소통하겠다며 뒤늦은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그 부분을 생태계 기준에 맞게 장비를 추가로 투입을 하는 것을 좀 관리를 해서 같이 좀 넣었다고 해결할 부분들을 또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소통도 하고 그렇죠. 착공한 지 1년여. 과연 이런 피해 상황을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문만 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8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날 우리는 7장의 투표용지로 총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나는 어떻게 투표하면 될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2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이렇게 총 3장을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한 장 더, 그러니까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표용지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기호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고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별로 이 순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는 A 후보 이름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 반면 또 다른 동에는 B 후보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투표를 마치게 되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엔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또 뽑게 되는 건데요. 이 중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뽑기 때문에 후보자가 좀 많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을 추천하게 돼서 1에 가나, 2에 가나 등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도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 방식을 설명해드렸는데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남녀와 세대 간의 편을 가르지 않고 좀 더 국민들의 통합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소신 있게 임기 내에는 정확히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지켜줬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되어서 전개 타격이냐 아니면 판단이 그런 말을 적절하지는 않지. 항공인 분들한테 있어서 좀 더 교육기식 지원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끊지 말고 그대로 지속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당과 야당이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 좋은 점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이제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리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새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그 전주보다 감소한 15,521명입니다. 하루 확진자로 보면 2,217.3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진주, 양산, 거제, 통영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10대, 30대입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10,000명 아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19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갑니다. 경남경찰은 선거 하루 전인 18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 관련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 경비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후보자는 어깨띠와 인쇄물, 신문과 방송을 활용하거나 토론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LG엘리비전 경남과 가야방송은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국민의힘 이상근 후보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17일 헬로TV 경남뉴스의 선거 레이더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후보는 전달받은 희망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상근 후보는 희망 공약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엘리비전은 6일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역민이 바라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제 상동동의 상문중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가칭 거제시 상문중학교 설립계획이 16일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문중학교는 2026년 3월 개교가 목표로 총 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거제 상동동 일원의 34개 학급, 학생 수 966명을 포함하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7월입니다. 교육청은 상문중 신설로 과밀 학급 폐소와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1분기 4,701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2,455억 원, 영업손실 4,701억 원, 당기 순손실 4,9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후판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4천억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반영돼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과 창원시에 있는 국도 14호선 중 고성군 고성읍에서 마안면까지 7.5km 구간의 4차로 시설 개량 공사가 마무리돼 18일 전면 개통됩니다. 이번 개통으로 고성과 창원 사이 국도 건설 공사가 8년 3개월 만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 통행 시간이 12분에서 4분, 운행 거리는 9.4km에서 7.5km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해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업은 모두 4곳이며 대상은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초기 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김해 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한 창업발전소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